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하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내에 보면은 여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잘 통합을 시킬 건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라클 코리아의 정춘규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자, 오늘 요 방송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을 위해서 뭐 딱히 뭐가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 들으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흔히들 이제 기업들이 그 성장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도입을 하죠. 네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기업 환경에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그리고 추가 개발을 시작하기 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많겠죠. 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의 통합 요구나 그런 확장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욕구를 가지신 그런 고객들이 아무래도 SOA 쪽에 이제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있는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이제 변해야 될 건지 그거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실 도입해서 쓰시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그 로직이나 기능들을 그대로 쓰시는 고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라클, SAP, IBM, MS 다양한 기술 아키텍처와 이기종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통합이라는 게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통합을 위해서는 그 중간단에서 그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SOA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OA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커스텀 개발이 아니라 컴포짓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셋뿐만 아니라 셋만 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물론 오라클 ERP 쓴 데도 있겠지만 또 셋을 쓴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고담 장표가 국내에 H사라면 국내 제조사 같은데 그죠? 예. 네. 제조사에 실제로 이걸 쓰고 있는 사례인가 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장 큰 제조사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 밑바탕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네. 오라클뿐만 아니라 SAP, 그렇죠. 자바로 된 환경, 메인프레임 이런 환경들이 이기종 환경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물 흘러가듯이 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목표를 두고 SOA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이런 게 없다면은 그것을 그때마다 개발자가 다 그 코드를 또 수정하고 하려고 또 협의할 또 회의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대로 또 커미션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통합 요건들을 시스템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통합을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결국 이제 프로세스를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간에 통합하는 건 결국 거기 프로세스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 네. 그런 관점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는 그 고유의 프로세스가 모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프로세스 자체가 녹아 있을 때 사실은 변경하기도 힘들고 그 프로세스의 진행 상태도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단위 기능들을 외부로 노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의 개념으로 프로세스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엔진이 자동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일반 특히 현업 사용자라든지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사람 말고는 사실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안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가시화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현업이라든지 모든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 것도 인지하고 네.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단위 애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뭐 효과가 별로일 텐데 사실은 그렇죠. 예. 애플리케이션이 많을 경우에는 전사적 관점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통합된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예로서 네. 지금 요거는 해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JP 모건 체이스라는 금융회사죠. 금융기업인데 이 금융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작업에 의한 네. 프로세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대부분의 오더 처리랄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수작업에 의존했었고 그리고 그런 내 기인에서 예외 처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오류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프로세스 통합을 도입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입수된 파일의 이제 처리 시간이 79% 이상 뭐 감소됐다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운영 시스템으로 제공하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든지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지금 보면은 그 국내에서 이제 소아라는 것이 제가 이제 뭐 한 2000년 초반에 네. 되게 많이 들렸다가 네. 잠잠해졌잖아요. 네. 예, 했다가 요즘 다시 이제 소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해외는 어떤가? 해외도 잠잠했다 그러든가 해외는 꾸준하게 뭔가 소아가 진행이 되어 왔던 건가요? 어떤가요? 소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국내의 관점인 것 같고 네.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키텍처라는 건 금방 진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 아키텍처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진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빅뱅으로 한 번에 다 자란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물론 빅뱅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사실은 SOA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면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발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구현하는 거를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 국내에서도 뭐 성공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성공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뭐 TCO나 ROI 같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노출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코딩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우리가 그래도 이걸 그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뭐 코딩으로나 아니면 복잡한 API 연계로만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관점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궁극적으로 그 코딩이라는 것 자체는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면 코딩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뜯어 고치는 그 관점에서 코딩이라는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뭐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이 원하는 건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손을 덜 대고 훨씬 더 활용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표라고 봤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네. 그 서비스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그래서 확장을 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SOA가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네.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컴포넌트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요즘 보면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저도 아이폰 쓰고 있지만 이제 모바일 앱 그죠? 모바일 앱의 또 전성시대 아닙니까? 점점.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 쪽도 우리가 네. 고려해야 될 건데 네. 그건 어떻게 지금 되는지.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애플리케이션 단위별로 모바일을 추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회계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추진한다. 내지는 뭐 단위 뭐 워크그룹 그룹웨어 같은 거를 이제 네. 모바일로 추진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런 모바일화 시키는데 그 준한다고 본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모바일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려면 실제로 기능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위주의 표준화된 기능 위주로 노출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거를 서비스 형태의 컴포지션을 통해서 쉽게 모바일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네.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또 이제 뭐 모바일 앱 또 개발하는 업체도 불러가지고 네네. 따로따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그 매시업이라는 것도 많이 네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를 어떻게 믹스하면서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 다음 사례는 이것도 국내 사례 같은데요. 네. 뭐 L전자면 뭐 LG전자겠네요. 네. 네네. 네. GSI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LG전자가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네네. 현지에서도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기존에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중구난방의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플랫폼, 특히 SOA라는 개념의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그 현지 법인이나 국내 법인들이 네. 동일한 네. 아키텍처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오라클이 이제 뭐 지금은 뭐 이제 다들 DB 회사가 아니라 네. 이제 썬도 있었지만 뭐 그 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뭐 CRM부터 해가지고 ERP도 여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데 영역별로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수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오라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잘 기존 제품하고 잘 통합시키고 뭐 네, 하는 맞습니다. 어떤 뭐 그런 또 노하우도 생겼을 것 같고 그런 뭐랄까요 그런 체계 그런 아키텍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이 결국 이런 소아 수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네. 또 좋은 또 발판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궁극적으로 오라클이 그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를 한 건 굉장히 많은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유수의 네. 탑 애플리케이션들을 같이 통합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슈였고 네.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오라클은 그거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SOA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경험과 그런 산출물들을 모아서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아키텍처라는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라클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SOA를 하면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런 노하우랄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SOA를 추진하려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시작을 네. 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자 이제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대세니까 이거 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플리케이션들도 이미 그거에 맞게 네네. 다 해놓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라클의 이제 이런 AIA 아키텍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의 앞으로 이런 추진 전략이랄까요? 미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전략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궁극적으로 오라클이 추진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전략이나 방향은 퓨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퓨전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들웨어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미들웨어 측면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플리케이션, 오라클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다 쉽게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게 바로 퓨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라클처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인수해가지고 네. 그걸 하나의 라인업을 하다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그 단순 통합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갖춘 아키텍처 기반에서 하는 것이 단일 회사에 따라 가능한 거 같네요. 네.